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진호고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Well, you done me, you bet I felt it. I try to be chill, but you're so hot that I'm melting.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 will give it my best. This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Back on this again, my turn to win summe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He cannot wait. I'm yours.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then you're free.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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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isten to the music of a common people dance and sing. We just one big family.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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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o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He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Closer, dear. I will live with you, yea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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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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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Breath fog up the glass, so I draw on your face and laugh. I guess what I'm saying is ain't no better reason to read your snap of vanity and just go with the seasons. What we aim to do, our name is our virtu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then you're free.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that the sky is yours. So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caus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사요 중에 자령양성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령양성은 이 사은에 대한 보온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불공을 통해서 사은에 보온할 거냐. 그래서 이 인류 사회를 어떻게 평등 낙원 세계를 만들고 평화 세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요인데, 그 첫째가 바로 자령양성을 먼저 해야 한다. 자령양성을 하려고 했더니 배워야겠더라, 지자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먼저 그 자령양성의 강령에 보면
자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공부 삼아서 양성해갖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자력자를 보호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해주셨습니다. 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자기가 자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변을, 약자를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창고에서는 내 통장과 내 가정에 자산이 자기 거죠. 그러나 생을 마감하고 영혼의 통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무자력자를 보호해 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줬느냐, 그 도움을 준 만큼 그것이 바로 내 자산이 된다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인과이치를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혀 여기까지 생각 못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 그랬어요.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 요것은 뭐냐면 대종사님이 당시에 일제시대의 사유를 내놨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맞는 그 타력 생활 조목을 주로 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재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먼저 그 타력 생활 보면 타력 생활을 한 사람을 꼭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철 안 든 아기다. 이 철이 든 사람은 은혜를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은혜에 보온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철이 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의뢰 생활만 하려고 해서 타력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다. 아직 아이다.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그 사람은 인과에도 철이 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은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도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이다. 아직 어린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읽겠습니다. 타력생활 조목 39페이지 맨 밑에죠. 1.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하여도 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으며. 의뢰하면 뭐가 좋죠? 육신이 편하죠. 일단 내가 할 일을 누군가한테 맡기고 내가 편하게 지낸다. 이게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죄와 복이 어디에서 와? 내가 짓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짓는 대로 오는 거죠. 간단한 인과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직접 뭔가를 깨끗하게 했거나 내가 직접 자력으로 한 것이 그대로 인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의뢰 생활만 한다. 지금 요새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의뢰 생활하는 사람 보면 맨 처음에 어릴 적 그 어리광 부린 걸로 플러스 해갖고 하기 싫은 마음을 싹 감춰요. 그리고 엄마 그러면서 어리광 부린 듯 하는데 사실은 뭐죠? 하기 싫은 거야. 엄마는 또 알면서 안 해줄 것 같은데 또 어리장 피우니까 속아서 해주죠. 자식들한테 속아. 자식은 엄마가 좋아서 어리광 부린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어리광 부렸는데 귀엽다고 또 해주고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엄마. 자식을 가장 버리게 만드는 것이 자력을 없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자식을 못 키운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자력이 없게 키운 자식이에요. 가장 저주를 내린 자식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잘 키운 자식은 자력을 길러놓은 거다. 어디 가서라도 적응해서 살 수 있고, 어디 가서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디 가서라도 화합하면서 어울리면서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키우는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뺏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도 만들고 해서 자력을 길러주는 그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한테 네 꿈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또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으면요, 꿈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젊은 사람은 자기 미래에 자기가 뭘 하겠다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을 적어요. 근데 어른들이 적는 걸 보면 어떻게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에게 도움을 내가 주고 내가 재산이라도 좀 넘겨주고 아니면 잘 살게 해줄까? 요 생각이에요. 전혀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자식한테 다 해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대로 당하십니다. 요새 그런 재판 많죠? 예? 이렇게 떼줬는데 모시도 안 해. 속 없이 다 줘버렸어. 그랬더니 돈만 가져가고 용돈도 안 줘버리네. 집만 다 가져가 버리고 아예 그냥 모른 체 해버린 아들들도 많아요. 자식들은 부모 보면 좀 생각하지 안 보면 지코가 속자요. 부모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야가 왜 잘 있는가, 왜 전화도 안 한지 아냐 하지만 자식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오해하지 마시고 각자 자력을 잘 기르시라. 자력을 잘 기르시라. 그 다음 여자분들은 그 두 번째 있죠. 여자는 읽으십시오.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 일동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맨 앞에 거기 어려서 결혼 후에 늙어서 부모와 남편, 자식에게 의지한 것을 옛날에 삼종지위라 그래요. 삼종지위. 그것이 하나의 그냥 옛날에는 봉건 시대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도리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그것이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커서는 자식들한테 하나의 의지하는 것, 내 자력이 없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의 도리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봉건 시대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맞느냐? 왜 삼종주의가 생겼냐? 여자분들이 이게 원래는요, 여자분들이 모계사였어, 처음에 인류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무기를 만들고 쟁탈전을 하게 되면서 여자들보다는 누가 필요해요? 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퀴즈를 낼까? 남자가 더 센스 있을까요? 여자가 더 센스 있을까요? 예? 사람 따라 다르지. 예? 그런데 평균 따지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센스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제가 나이 먹은 우리 남자 교도님들한테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젊을 때 내 뜻대로 했다가 여자 마누라 말을 안 듣고 했다가 내가 손해를 몇 번 보고 이제는 말 잘 듣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들이 이제 잘하는 게 있죠. 한번 정하면 쭉 나간다든가 힘을 쓴다든가 두려움이 없는 거 이런 건 있지만 구체적인 이런 것은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없으면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어쩌겠어요. 보면 남자들 아무 관심 없잖아 별로.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일종의 남존여비라든가 또 연약한 면, 또 여자들 성격이 아니란 거 아시죠? 알아요?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그 신문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날라요? 남자로 태어날라요를 여자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50%가 넘는 사람이 다시 여자로 태어난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남녀 평등이 더 안 될 때예요. 근데도 다시 여자로 태어난대.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 뭐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다시 여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성격은 그 안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편안한 것이 좋아. 편안한 게. 아까 남자들은 뭔가 투쟁적이야. 밖에 나가서 이 햇불도 좀 들어야 하고 말이죠.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정치를 어떻게 바꾸나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아유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려고 그래. 그냥 우리 밥이나 먹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 다음 여자분들이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해갖고 있죠. 칠거지약.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의례가 참 많았어요. 의례가. 그래서 사대주의도 있었고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사대주의가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대가족 제도이다 보니까 그냥 쭉 받아서 살아. 그러니까 자력이 약하죠. 그리고 남녀 차별도 있었고 또 그 유교의 어떤 삼강오륜이라는 이런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밖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현실 안일주의가 안 나서는 거죠. 충청도 사람들이 특히 안 나서죠. 자고 나면 바뀌었거든. 고구려가 됐다, 신라가 됐다가 백제가 됐다. 충청도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가 됐든가. 근데 자고 나면 바뀌니까 표시를 안 해, 최대한. 대답을 안 하잖아요, 잘. 하면서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이 정치의 상황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진짜 진리에 근거한 그런 종교와 신앙이나 훈련이 약했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례 생활을 더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남녀 권리가 동일하지 못한 그것이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이 바로 도덕과 법률이 약했다. 그리고 유교의 그런 사상적인 차별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부계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까 유교도 그렇지만 이 차별을 많이 드러냈어요. 차별을. 근데 지금은 차별을 많이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회사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막 따지고 달라들어요. 제가 여자 청년들한테 뭐 남녀 차별적으로 살짝 이야기하면 막 거품을 안 물어도 막 달라들라고 그래. 눈을 막 크게 뜨면서 교무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그러면서 막 달라들라고 그래. 전혀 달라졌어, 세상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참 남녀 차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삼소회라고 있는데요. 지금 불교는 그래도 그 비구하고 비구니, 계문이 한 더블 차이 나죠? 250개, 500개 차이 나요. 그렇지만 불교 스님은 그래도 성직자로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수녀님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냥 수도자예요, 수도자. 같이 절대 단상에 안 서게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따로 수도예별로 따로 하지 절대 같이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철저하게 아까 남녀를 갖다가 최대한 넣어놔가지고 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상속권도 없어. 뭐 그냥 남편이 죽어도 재가도 못해. 남자들은 두 놈, 세 놈 거느리면서 말이지. 여자분들은 재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그런 것이 하나의 불평등 차별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남녀 평등을 원불교에서는 초반에
남녀 권리 동일이랬다는 거예요. 권리 동일. 권리가. 예. 신체적 조건은 다르죠. 사회적 여건도 달라요. 그래서 그 책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권은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책임을 다 하는 데서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불교가 얼마나 남녀 평등이 됐는가. 대종사님 당대에 남녀 동수의 수의단원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당대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자 교무님을 현장 교무로 내보냈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동교당의 남자 교무님이 아니고 여자 교무님이 아니고 어른들이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어? 여자가 어디 단상에서 설교하냐고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그런 시대였어. 근데 훨씬 이전에 대종사님은 여자 교무님들을 지도자로서 남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성직자로 내놓고 또 남녀 공동 동수의 수의단을 내놓고 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의 종목사님 빼고 지금 양원장이라고 그래요. 감찰원장, 교정원장 다 여자분이셔요. 현재. 예. 그리고 족부장님들도 여자분들이 많고요. 부장님들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평등한 게 아니라 조금 거꾸로 된 것도 같은 느낌이 여자 성직자가 제일 큰 소리 친 종교는 확실하게 원불교고요. 또 원불교를 떠나서 지금 가장 여자분들이 가장 그래도 그 권리가 동일하고 뭐랄까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곳이 사실 원불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여자 교문이 지금 정려 문제 이것도 좀 아직은 정리는 안 되긴 안 됐지만 곧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풍토와 문화로 조성이 돼야 한다. 어쩌다 하나 샘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평등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평등해야 하냐? 그건 진리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의 성품은 남녀노소가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뭐예요? 본래 똑같은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상도 서로 함께 살고 있는 거죠. 함께. 그리고 몸 바꾸면 어떻게 돼야? 내가 몇 생 전에 여자였는지 모르지, 여러분들. 네, 여자였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남녀로 바뀌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형제로 바뀌기도 하고요. 사제가 동지로 바뀌기도 하고 또 사람이 다른 축생으로 바뀌기도 해요. 진간급 따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냐? 평등이라는, 아까 남녀 평등이 어떻게 한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가 계속 여자, 남자가 계속 남자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뀌어. 성품에 무슨 남녀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그건 당연히 평등하다. 아시겠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원불교에는 처처불상이 있고 천도교에는 인내천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법 앞에서도 평등할 뿐만 아니라 신 앞에서도 평등하고 가장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동학에서는 사람이 하늘이다.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정전. 자, 읽겠습니다.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1.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예. 자, 자력 있는 사람이 의뢰를 구해. 그것도 부당한 의뢰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냉칼스럽게 잘라버리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대종사님 하지 말라겠잖아. 여기다 지금 생략돼 있는데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부드럽게 그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해라 그 소리예요. 여가 알겠어요? 냉칼스럽게 잘라버린 게 아니라 자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도와줘요? 무시하죠.
거기서 차이가 나요. 범부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불보살은 자력이 없는 사람을 최대한 도와줘요. 최대한 도와줘요. 그리고 어중간한 범부들은 자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의뢰를 하면 또 그것을 인정에 끌려갖고 들어줘. 그래야 같이 망하든가 나중에 연수가 되든가 서로 싸우든가. 우리 선지님께서 의뢰 생활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안 주겠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당시 섭섭하겠지. 그래서 제가 계문 새길 때 하지요. 먼저 빌려주라고 말하지를 마라. 빌려주라고 손을 먼저 내밀지 마라. 내가 그걸 먼저 말해요. 왜 곤란하게 말하고 있어. 은행에 가서 빌리면 돼요. 은행에 가서.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가 따뜻하게 살자는 건데, 아이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그러면 이렇게 그걸 들어주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지 말아요. 부당한 의뢰는 안 들어줘야 한다. 특히 자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들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업을 더 증장시키고 그 사람이 더 강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으시죠.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에게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니. 자,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재산 분급 문제예요. 옛날에는 장자가 제사를 지내줬죠. 그지요? 그리고 여자는 출가 애인이야. 그러니까 없었지. 그죠? 근데 대종사님 정신은 뭐냐? 자력을 세울 만큼 해주었으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다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력을 세울 정도 했으면 주지 마라. 차라리 공익사업이 이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력을 세울 정도를 줄 때는 차별하지 마라. 장자부터 아들, 딸까지 차별하지 마라. 똑같이 줘라. 똑같이. 즉, 그건 뭐죠? 똑같이 받으라는 권리죠, 권리. 똑같이 받으라는.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 장자가 했던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죠? 초상남은 뒤에 가만히 발 빼고 있고, 여자라고. 둘째 아들이라고 발 빼고 있고, 부모 노약할 때 둘째 아들인가 발 빼고 있고, 여자니까 발 빼고 있고, 이런 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요구를 하려면, 지금 재판을 할 때 겁나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큰 아들이라고 돈 더 가져가려한다 그러고, 또 둘째는 요새 그런 거 있다요? 딸은 또 요새는 똑같아요? 막 그래. 권리는 다 주장해. 근데 부모를 모실 의무에 있어서는 형님이었시오. 동생이 해라. 요새 그런.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깝깝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속은 국법에 의해서 하지만 원불교 교도는 먼저 대종사님의 정신에 근본해야 한다. 대종사님의 정신은 자력이 있는 자녀는 더 이상 안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복을 까먹는 거예요, 그게. 빚을 지어주는 거예요. 차라리 공도에 희사해라. 공도에. 여러분들 지금 뭐 운동문화원이고 뭐 오덕훈련원이고 봉도수련원이고 소남훈련원이고 중도훈련원이고 다 부모나 형제간에서 다 자식들 동의하에 희사한 거예요. 자식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자식한테만. 근데 우리 교도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대종사님 정신을 몰라서 그런가, 알면서도 그 아직 착심을 못해서 그런가, 막상 보면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냥 공중에다는 희사를 안 하고 새끼들만 싹 주워버려 끝나버리더라고. 새끼들이 또 엄불교라도 다니면 괜찮은데 엄불교도 안 다녀. 공부를 못해서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하다못해 자녀에게 재산을 유지를 못할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은 또 같이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신이 좀 해서 한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지능 지수도 제가 써놨습니다. 보통 지능이 100이래요. 여러분 그러세요? 근데 이제 100이 넘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10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 70이나 90, 더 나가서 70 이하는 정신 박약이라고 그래요. 더 이하도 있어요. 백치. 이런 경우는 만약 재산을 주면 어떤 놈이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따로 하는 기관에다 맡겨서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겠습니다. 3.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자, 대종사님께서 결혼 후에는 각자 무슨 소리예요? 부부간에 그 소리예요. 부부간에 자립적으로 생활하래요. 지금 미국은 서로 가장 돈을 누구한테 내 재산을 비밀로 하죠? 마누라한테 비밀로 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죠? 우리 한국은 싹 줘버리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물질 생활을 각자 하라고 그랬어요. 각자. 제가 아까 앞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각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또 자력적인 그 인과의 죄와 복은 또 자기 몫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예요. 부부가 같이 경제 공동체죠.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측면, 내생의 측면, 아니면 어떤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의 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갑자기 그러면 돈 잘 버는 남편이, 아니면 갑자기 우리 집안이 갑자기 뭔 일이 생겼다. 자력이 없으면 어떡할래요? 이게.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둘이가 이렇게 하나지만 사실은요, 몸을 바꾸면요, 몸을 딱 바꿨을 때는 내가 지은 것은 내 거지만 내가 안 지은 건 내 건 아니에요. 내가 안 지은 건 많이 받으면 나한테 빚이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부부간에도 문패도 따로 해라. 문패도 따로 해라 앞으로. 그리고 각자 자립적 생활해라. 통장도 각각 가져라. 그러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대종사님이 일제시대 이 말 하신 거예요. 일제시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문패를 따로 한다는 것은 직업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수행하러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래 사회는 같이 요새는 뭐 이름도 애기 이름도 막 남편 성하고 부인 성하고 해갖고 막 같이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가 됐다. 어떤 집은 남자가 집 보고 부인이 직장 사는 집도 있죠.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죠? 애기 잘 보대 남자들이. 자, 네 번째 있겠습니다. 4.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해 줄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사정이겠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법에 처리하되 일에 따라는 소리는 뭐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냐에 따라예요. 어떤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은 능력 따라서 대우를 해줄 것이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력양성의 조목이죠. 자, 읽으시죠. 1번 41페이지입니다. 1. 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어 어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례생활을 아니할 것이요. 네, 자, 자력양성을 하려면 먼저 어쩔 수 없는 의례면 모를까? 의례생활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먼저 자력양성을 하려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대종사님 우리 뭐라고 하시냐면 1인 1기 해라 그랬어요. 1인 1기. 자, 1인 1기.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 원업과
부업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그래요. 앞으로 직업이 10번도 더 바뀔 수 있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기술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몇 가지 한 2, 3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볼 때. 특별한 전문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원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업을 가져라.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 사업이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뭐가 가장 근간이에요? 마음이 근간이죠. 어떤 것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특히 자력이 있어야 한다. 적응력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직장 잃고 또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아예장 인생에 그냥 반거칠이라 그럴까? 인생에 그냥 완전히 갇혀버린 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미리 준비를. 항상 어떤 걸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 또는 부차적인 2차 안이 있어야 해요. 뭔 일을 할 때는. 하나만 쳐다보고 달려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술을 가지고 또 직업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 직업이 제대로 약하면요. 확실히 자기도 고생하지만 집안 식구들도 고생하고 나라에도 도움도 안 되고요. 교당에 와서도 그냥 왠지 그냥 누구는 뭐라고 안 하는데도 혼자 그냥 별 생각을 다 하죠. 응? 자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아까 의뢰를 안 받아주는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문화라든가 분위기 따라서 판단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겠다 생각하면 의뢰가 가능하겠다 생각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보통 사람이. 근데 이것이 가능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죠. 요새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그 직장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기만 한 사람들. 은근히 부모님이 환장헛대야. 사회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이 없어 죽겠대요. 취업이 안 된 사람은 들어갈 데가 없다고 죽겠다고 그러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 죽겠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죠? 에?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더라. 그런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약자적 시각에서는 취업이 어렵다고만 말해요. 그런데 한 생각 더 크게 해보면 어찌 어렵겠어요? 편한 데만 찾고 아니면 자기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각자 사회적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정말 요새 젊은이들 고생이 많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력을 잘 갖추면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오히려 골라서 갈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자도 인류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예.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아들은 서울로 보내고 딸은 지방으로 보내. 시골에서. 지금 그걸 안 한 것 같대요. 그죠? 지금 그런 거 없죠? 하기야 뭐 고를 것도 말 것도 없어. 요새 한둘밖에 없는데 뭐. 여러분, 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자녀를 누가 키워요? 아버지가? 엄마가 키우죠. 사실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서 얼마나 합니까? 사실은 거의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해요? 거의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성 교육은 바로 인류 사회 전체 교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꼼짝 못 하잖아. 여자들한테. 그죠? 우리 월사님 꼼짝 못 해요. 우리 현타오님한테.
죽으라고 고생하고 돈 벌어갖고 갖다 주면서도 꼼짝을 못해. 예. 왜 그러죠? 하여간 그런 게 있어. 예. 하여간 그런 게 있어. 예. 저도 꼼짝 못해. 반갑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남자요. 자,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우리 여성 교육자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보세요. 우리 1타운부터 10타운까지 대단한 분들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셨죠. 그리고 진짜 그때 당시에 한 여자로서 한 가정주부로 생을 마감할 그런 분들이 이 회상에 들어와서 공타원님이나 또 융타원, 항타원, 용타원 이런 분들이 출가이 쉽게 말해서 재불조사급이 돼버린 거예요. 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사는 한 여인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위해서 살아버린 그런 엄청난 여인으로 키워버리셨잖아요. 대종사님이. 그게 뭐예요? 교육이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읽으시죠.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해할 것이요. 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권리만 동일한 게 아니라 의무도 동일하다. 의무도. 의무가 뭐예요? 직업을 각각 해라. 예. 그리고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도 이행해라. 의무도. 그래서 가정에서의 의무, 또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군인 안 보내려고 그래. 이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많이 했죠? 그것은 아직 그 열린 시각이 아닌 것이에요. 일종의. 예. 자, 네 번째. 찾아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의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니라. 자, 찾아뿐만이겠어요? 거기야? 여자도 넣으세요. 여자도. 찾아, 여자. 그러니까 누구나 부모의 생전 사후. 사후만을 말하지 않았죠? 생전도 넣었어요. 생전에는 뭐예요? 생전. 생전에는 할 것이 뭐예요? 부모 생일에 모른 체 안 하고. 그죠? 부모님 아팠을 때 모른 체 안 하고. 부모님 늙었을 때 모른 체 안 하고.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울 때 모른 체 안 하는 것도 누구만?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큰아들만이 아니라 둘째, 셋째도. 둘째, 셋째만이 아니라 큰아들도.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는 그런 문화가 은근히 이 중생들은 있어. 서로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 아니, 자녀가 한 명 있는 집이 더 좋아. 4명, 5명, 6명인데 서로 미뤄. 형님이 오시오. 동생 네가 해라. 전부 다 핑계를 내. 나는 마누라 따시다. 나는 경제가 어렵다. 나는 지금 멀리 있다. 나는 직장이 안 좋아. 나는 몸이 안 좋아. 온갖 핑계를 다 대갖고 서로 책임과 의무는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다 중생들이 하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전부 내 부모로 생각하고 합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 받을 때만 권리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실 때도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천도제나 제사 때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합력해서 서로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자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력은 뭐냐? 배워서 아는 것도 자력이에요. 알아서 실천하는 것도 자력이에요. 근데 진짜 그 자력은 자기 실력이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력같이 자산이 없어요. 자기의 힘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력은 생명이요 원기다. 그래서 천지의 힘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시 받은 일 있죠? 왜 무시한지 아세요? 자력이 없으면 무시받아요. 내가 무시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무시받아요. 누가 나를 헐머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험한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한 거야. 그래서 자력이 있으면 실수를 안 하게 되고 누가 나에게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참 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자, 이 참 자자. 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의뢰하고 살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부처님이요. 나라는 존재는 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이루는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자력 갖춰서 하면 나도 이룰 수 있어요. 기도를 해서 이룰 수도 있고요. 노력해서 이룰 수도 있고요. 차타력 경진하면 더 좋죠. 사은의 위력을 얻으면 더 좋아요. 대단한 존재가 나다. 그리고 나는 조물주요, 열애요, 상제요, 하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조물주다. 나는 부처다. 그런 존재예요. 아니 부처가 의뢰생활 하겠어요? 예? 대단한 능력자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걸 아셔야 한다. 그것을. 그러니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자기가 배워서 실천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력만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력, 무자력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력이 되고, 그래서 진짜 자력을 내가 키우는 또 길이 있는데 그게 뭐다? 다음 주에 할 지자본이. 쉽게 말해서 배워야지 진짜 또 자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